네, 그러면 피그마 전체 세팅, 그리고 디자인 파일, 프레임 관리, 스타일 가이드 설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저랑 같이 피그마로 어떤 UI를 만들고, 그리고 화면에 보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퍼블리싱까지 할 거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 화면을 이제 만들어진 UI를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기능 설명, 어떤 기능이 들어갈 건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페이지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요 구매하기 눌렀을 때 나오는 거니까 따로 페이지는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요렇게 총 9개 페이지를 우리가 디자인은 10개지만 우리가 퍼블리싱 할 때는 9개 모바일 웹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는 게 이제 실 사이즈거든요. 자, 요런 디자인 다 PNG 파일은 다 여러분 첨부 파일에 있을 건데, 뭐 첨부 파일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낼 거니까. 자, 그러면 실 사이즈를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테마를 투데이스 밀키트라고 해가지고 뭐 밀키트 쇼핑몰을 가상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프리로딩 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로그인이라든지 이제 메인 페이지 가기 전에 잠깐 한 1초에서 2초 정도 뜨는 프리로딩 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인 페이지. 자,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에 이렇게 폼 요소 디자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른 로그인. 그 다음에 이렇게 푸터 내비게이션.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군데 자주 쓰이잖아요. 자, 그래서 피그마에서 요거를 이렇게 제작하는 거예요. 제작해서 여기저기 필요한데 다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거 고쳐야 되겠네. 예를 들어 이제 카테고리 아이콘을 내가 바꿔야 되겠네. 라고 하면 포토샵 같은 경우에 얘가 쓰인 거를 모두 다 찾아가서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그마는 이거를 컴포넌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컴포넌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컴포넌트라고 하죠. 자,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거를 컴포넌트에 있는 거를 고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용되어 있는 곳에 있는 모든 애들이 싹 바뀌는 거죠. 자, 우리가 CSS 할 때 클래스 네임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우리가 클래스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를 여기저기 쓰잖아요. 그러다가 이 색깔 바꿔야지 하면은 이 클래스 네임에 들어가 있는 그 속성을 바꾸면 전체적으로 싹 바뀌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에 만드는 페이지는 회원가입. 회원가입,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 회원가입하는데 입력 요소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죠. 이메일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다 우리가 요런 부분들은 이 커스텀 체크박스로 해가지고 인풋 그리고 체크드 이런 가상 클래스로 만들게 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메인 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메인 페이지는 이제 컨텐츠를 보여주는 페이지죠. 아무래도 메인 페이지가 엄청 길겠죠. 자, 그래서 홈으로 이렇게 이벤트까지 이렇게 탭 메뉴, CSS 탭 메뉴로 우리가 만들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상품 눌렀을 때 나오는 내용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홈으로 눌렀을 때, 자, 홈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취향 저격 추천 상품, 이렇게 된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런 카드 UI가 여기저기 엄청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고 재활용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은 우리가 슬릭 슬라이더로 만들게 될 거고요. 슬라이더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형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같은 제품을 보여주지만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재활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푸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을 눌렀을 때 제품 상세로 들어가는 거죠. 자, 제품 상세 들어가시면 요런 부분들, 제품 이미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4개, 5개 있잖아요. 이거 역시 우리가 슬라이더로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 상세에 대해서 쭉쭉쭉 나오는데 이 안에 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보기 좋으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요 하트 아이콘을 누르면 찜이 되는 거고요. 관심 상품이 되는 거고, 구매하기를 이렇게 눌렀을 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바일 웹 이런 거 만드는 게 이제 좋은 점은 참고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맨 처음부터 이렇게 장바구니 바로 구매 이렇게 여기에다 넣기에는 좀
이제 좀 어수선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쿠팡 UX를 좀 참고했는데 구매하기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완전 딱 필요한 부분 보이면서 밑에가 장바구니랑 바로 가기로 바뀌어요. 그러면 구매하기 누른 다음에 내가 일단은 장바구니 넣을 거야 아니면 그냥 바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요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 요렇게 카테고리, 그래서 jQuery 어코디언으로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어코디언을 만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요런 부분이 있죠. 요 푸터 내비게이션에서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 요 부분이 색깔이 바뀌죠. 그리고 이것도 검색 눌렀을 때 이렇게 검색이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거, 이거 jQuery 로드 메서드로 만들게 될 거예요. 퍼블리싱 할 때. 제가 왜 디자인 얘기는 이제 많이 안 하냐면, 제가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데 어떤 색감이라든지 뭐 어떤 UI 디자인의 컨셉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릴 만큼 그렇게 디자인에 대한 실력이 높은 건 아니니까. 자, 화면에 보이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준의 모바일 웹 앱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제 검색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검색하죠. 보통 검색 누르게 되면 요 검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근 검색한 거, 그리고 이제 삭제할 수도 있고 전체 삭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상승 검색어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의 정보, 마이 페이지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나의 정보 이렇게 누르게 되면 현재 내가 뭐 어떤 회원이고 적립 포인트, 쿠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요 부분도 요 부분을 맨 처음에 UI 디자인할 때 없었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션이나 쿠팡 이런 데는 어떻게 하지 하고 딱 봤는데, 쿠팡 보니까 마이 페이지 나의 정보를 눌렀을 때 현재 배송 중인 상품, 배송이 완료된 상품을 가장 최근 거 이렇게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정보 눌렀을 때 이렇게. 자, 이런 거는 찐 목록 누르면 찐 목록 페이지로 가겠죠. 주문 배송 누르면 가겠죠. 그러니까 모바일 웹 같은 경우에 앱도 마찬가지지만 페이지가 엄청 많잖아요. 이 찐 목록 누르면 찐 목록 페이지, 주문 배송 페이지, 구매 후기 페이지 엄청 많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다 만들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실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브 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 페이지가 이제 장바구니 눌렀을 때 현재 장바구니 담겨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요런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체크돼 있는 거, 그렇죠? 체크. 그리고 이제 X를 누르게 되면 현재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놨지만 삭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삭제 누르면 장바구니에 다 담아놓은 게 싹 사라지고요. 요렇게 되고 상품 주문하기. 자, 그래서 보셨듯이 전체적으로 10개의 디자인 페이지지만 이제 HTML 페이지는 9개를 만들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2주 전에 제가 피그마 오쌤의 니거 스터디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한 3, 4일 정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UI 디자인 만들어야지 라고 할 때 이 UI 디자인을 어떤 컨셉으로 만들지,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넣을지는 이게 사실 경험인 거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된 다음에 피그마를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내용들을 넣을지,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시긴 어려워요.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바일 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참고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쓰는 앱 중에서 뭐 마켓컬리나 쇼핑몰 있잖아요. 그러면 난 이 UI 디자인 그리고 UX 컨셉으로 갈 거야. 컨텐츠 배치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기준점이 되는 거를 찾기가 쉽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게 될 전체적인 UI 디자인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영상에 이제 피그마 전체 세팅, 그리고 뭐 프레임 관리, 그리고 요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이제 실제적인 피그마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바일 웹, 모바일 앱,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가 필요해요. 이제 용어들이 많잖아요. 반응형 웹, 적응형 웹, 모바일 웹, 네이티브 웹, 하이브리드 웹, 엄청 많아요. 근데 이 구분을 일반인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은 앱, 끝. 그런데 이제 우리가 퍼블리셔로서 이제 최소한의 구분은 할 수 있어야 이제
제작할 때도 최종적으로 내가 만들고 있는 게 최종적으로 유저한테 어떤 형태로 보여주게 될지를 알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면접 보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여러 가지 개념들 있잖아요. 이거 면접 보는 사람들이라고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형 웹, 적응형, 모바일 웹, 네이티브 웹, 하이브리드 웹 이런 거 구분을 여러분이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면접이나 실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형 웹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리스폰시브 웹이라고 해서 이거 역시 퍼블리셔가 만드는 거고, 퍼블리셔의 포트폴리오죠. 하나의 디바이스, 하나의 HTML이 여러 개의 디바이스, 그러니까 하나의 HTML이 PC, 태블릿, 모바일에 갔을 때도 알아서 딱딱딱딱 이렇게 레이아웃이 바뀌는 거죠. 당연히 미디어 쿼리로 퍼블리셔가 만들어 놓은 거겠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반응형 웹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적응형 웹, 어댑티브 웹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네이버.com 하면은 PC 버전 가는 거고, m.naver.com 그리고 다음.net, m.다음.net. 이 m.이라고 이렇게 붙는 형태 있잖아요. 그거 적응형 웹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당연히 PC에 최적화되게 만들 수 있죠. 그 m.naver.com 하면은 모바일에 최적화되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일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응형 웹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가 엄청 큰 회사나 하지, 뭐 웬만하면 그냥 반응형 웹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모바일로 보는 사람은 한 70% 이상 보잖아요. 자, 그래서 적응형 웹은 이런 개념이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모바일 웹.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모바일 웹인 거예요. 자, 모바일 퍼스트라고 해서 진짜 모바일 사이즈에만 맞춰서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퍼블리셔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이티브 앱. 네이티브 앱이라는 건, 그러니까 모바일 웹 먼저 갈게요. 모바일 웹은 이거는 그거잖아요. 뭐뭐닷컴 띵 쳤을 때 이제 PC에서도 이렇게 모바일 상태로 보이는 거고, 당연히 모바일에서 들어가면 모바일에 딱 맞춰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네이티브 앱은 따따따 쳐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그리고 뭐 애플, 이 마켓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알아서 APK 파일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네이티브 앱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장점, 단점 이런 것까지 뭐 설명드리긴 그렇고, 그냥 화면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정지해 놓고선 요 텍스트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네이티브 앱을 만들 때 이제 뭐 스케치, 어도비 XD 이런 것들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왔던 거죠.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iOS 전용으로 알고 있어요. 어도비는 뭐 iOS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이렇게 겸용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써본 적은 없어요. 자, 이거는 HTML, CSS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웹 앱이라고, 우리가 하이브리드 앱이라고도 부르죠. 자, 모바일 웹 앱은, 자,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자, 네이티브 모바일 웹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마켓에 등록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HTML 이렇게 상태니까. 근데 모바일 웹을 마켓에 등록을 해야 되면 이렇게 모바일 웹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모바일 웹을 이렇게 곧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는 상태, 이 프레임으로 감싸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어에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바일 웹 앱,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바일 웹 앱, 하이브리드 앱은 실질적인 안에 있는 건 HTML, CSS, JS로 다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가 네이티브의 형태여야지 플레이스토어나 iOS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네이티브의 모바일 웹 장점은 있지만,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이티브 앱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특수한 개발 인력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iOS 프로그래머, 그리고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머 이렇게 딱 정해진 사람이 요구되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웹 같은 경우에는 HTML, CSS 좀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다 만들어져 있어요. 몇 가지 고칠 거예요. 그러면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찾아가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조금 느리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웹앱,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마켓에 등록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이렇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최종 결과물은 뭐죠? 우리는 모바일 웹을 만드는 거고요. 자, 이건 당연히 퍼블리셔 포트폴리오 중에서 굉장히 아마 가장 중요도가 높은 포트폴리오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모바일 웹을 만들기 위해서 UI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 UI 디자인 툴을 피그마로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 피그마로 우리가 모바일 웹을 만드는 디자인을 하도록 할게요.